안녕하세요, 이니아빠입니다. 휴일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, 소파이 가지신 분은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10달러 이전에 뭐 4달러, 7달러 때 많이 매수를 하고 지금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뭐 매수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지금 옵션으로만 좀 대응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지금 어닝 후에 폭락 뭐 자주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에 따라서 뭐 어떤 회원분들은 뭐 사냐, 뭐 보관하냐,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소파이를 뭐 1, 2년 가지고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요.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20달러를 찍으면 단기 계좌 남은 50%를 마저 이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옵션으로만 좀 대응을 할 계획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저희 예상이 이제 좀 대부분 좀 맞았죠. 그 EPS도 0.06이었는데 그냥 조금 그거보단 덜 나온 거 빼놓고 매출 부분만 봐도 다른 모든 기관에서 7억 달러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한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. 저는 7억 달러는 가뿐히 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게 좀 맞아서 조금 기분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이제 기관 예상치보다 낮아서 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딥시크 영향이 없이 이게 좀 괜찮은 부분이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금 내려가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옵션을 조금 더 추가를 한 상황이고요. 어쨌든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올해랑 내년이 저는 미국에 큰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. 지금이 적정 주가 한 13에서 15달러가 저는 그 소파의 성장성 대비 미래의 그 확실한 그 성장하는 부분을 짐작을 한다면 지금이 절대 높은 주가라고 보진 않고요. 어쨌든 저는 낮은 그 금액에서 사서 모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다른 그 투자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소파의 추매를 저는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때 지금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에 한번 또 설명드릴 건데 제가 과거에 소파이가 이익을 조정한다 그 부분에 대한 좀 해답을 얻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중요하게 좀 뒤에서 다뤄볼게요. 어쨌든 어닝 때보다 뿅 내려갔다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 쭉 오르고 예, 이번 어닝 때도 폭락하고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어쨌든 전망치에 대해서 이제 25년 1분기가 또 지금 굉장히 0.03달러 EPS로 좀 보수적으로 다음 분기께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뭐 다음번 어닝 전에 제가 또 한번 다루겠지만 EPS 1분기는 그닥 그렇게 아주 뛰어나진 않거든요. 평균적으로.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기관 예상보다 하회를 했고 연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하회를 한 걸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요거죠. 지금 여기서 제일 적었을 때 0.25, 0.27이 최고다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냈는데 이것 때문에 폭락을 한다. 진짜 웃긴 거는 이거죠. 그럼 과거에 작년에는 어땠을까요? 작년에 이제 가이던스 24년도 가이던스를 내놨을 때 0.07에서 0.08을 냈단 말이죠. 그 중간중간에 올리고 올려서 현재는 0.15로 이제 24년을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 배가 됐거든요. 두 배가 된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고 내년에 보수적인 가이던스 소파이를 아시는 분이라면 오래 투자를 했다는 분이라고 한다면 항상 가이던스는 보수적이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깨고 올라가는 게 소파인데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저는 좀 괜찮았으면 그쪽으로 좀 더 치우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. 어쨌든 24년도 가이던스 대비 올해도 지금 거의 그 한 80% 이상으로 지금 책정을 했잖아요. 거의 두 배 가까이. 그럼 여기서 소파이가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거는 깨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보다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 텐데 주가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결과론적으로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개수는 증가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수치는 제가 지난번 예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관 물량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. 그게 뭐 글쎄요 진짜 다음 분기는 좀 들어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계속적으로 딜레이 돼서 저도 약간 아쉽긴 해요. 근데 어쨌든 금액이 아주 소폭 늘었어요. 개수는 꽤 4%대로 늘었는데 매출은 그냥 거의 또이또이 오히려 이 기여이익은 마이너스를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,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대출 부분에서는 원래 4분기가 항상 좀 매번 이렇게 줄었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출을 줄였는데,
요번에도 개인 대출은 사실상 줄었어요. 원래대로 하면은 한 51억 달러거든요.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그 11억 달러가 지금 대출 플랫폼 계약으로 나간 거니까. 그래서 지금 대출 실행은 어쨌든 더 늘었다. 이게 좀 약간 의외이긴 했죠. 저도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 계산할 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, 지금 거의 그 52억 중에 11억이면 20%잖아요. 20%를 대출 플랫폼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 잠재력이 하나 생긴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이게 매분기 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. 이것도 저는 이 부분이 향후 이제 좀 깊게 다뤄 한 1, 2년 한 내년 정도는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할 건데, 어쨌든 이 대출 플랫폼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매번 줄어들었던 그 대출 4분기에 대한 데이터가 처음으로 전체 다 순증을 했다.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생각보다 많이 지금 됐어요. 저는 1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13억 달러. 그 다음에 이거 개인 대출도 주택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향이 돼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요.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 제가 얘기했던 그 한두 분기 안에 어느 정도 정점은 올 거다. 그러니까 늘기는 늘 건데 계속적으로 폭등하는 추세는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, 딱 이번 분기에 매출이 7%대, 그러니까 10% 아래로 살짝 상향이 됐고, 근데 이 기여이익은 15%. 그래서 이것도 제 예상하고 어느 정도는 부합했는데, 좀 더 그 기여이익이 좀 더 커진 거, 그게 또 이제 기분이 좋고,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이쪽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게 또 기대가 되는 거고, 어쨌든 어닝콜에서 지금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세금 관련된 게 혜택이 이렇게 있는데, 이거를 뒷부분에 좀 더 깊게 달아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스페이스 X에 대한 이 부분을 하려고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데이터, 그거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. 주 플랫폼 사업이 또 이제 이 50억 달러 추가를 한 건데,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애들이랑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그래서 그게 계속 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. 대출도 26년까지 계속 10대 중반,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은행이, 지금 LC랑 많이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저도 LC 옛날에 투자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LC의 성장은 그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어쨌든 소파이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은행은 정말 드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얘기가 또 나왔죠. 예, 이거를 이제 이것저것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을 딱 보고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암호화폐를 할 것이다. 제가 예상했던 호재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아쉬워요.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,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요 세금 혜택이 지금 그 24년도에 있었고, 그걸 내년까지도 이제 그걸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.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소파이가 이제 그 수익을 좀 조정을 한다, 뭐 이런 거를 제가 아름아름 그 느낌으로, 그리고 그 여러 말들을 통해서 조금씩은 알았지만,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말을 못 드려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 티모시 스웨니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세무 관련돼 가지고 굉장한 전문가예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소파이에 대해서 23년부터 이렇게 그 이게 팩트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자기가 추측을 한 내용들, 그 이사들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, 어쨌든 23년도에 이제 최악의 해였죠. 그래서 바이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때 제일 많이 모았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고요. 이게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낮은 그 평단을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. 어쨌든 학자금 대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기를 가졌고, 그래서 한 게 개인 대출에 이제 집중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고 있었고,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팔려고 해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거를 많이 사는 그런 그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, 왜냐면 금리가 많이 상승해서 그만큼 대출 금리를 높였으니까, 그래서 수익을 많이 발생을 시켰고, 근데 세액공제액이 이제 그 사용을 못한 게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그 이사회 멤버나 이제 안소니 노토가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자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돈이 좀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서 수익을 일부씩만, 그 매번 수익이 매분기마다 발생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그 감면을 받는 거를 또 있었고, 세금 감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우선주 없애고 새로 이제 상환해서
금리도 낮은 걸로 지금 그 했잖아요.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전환사채로 전환을 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면은 그거를 그냥 돈으로 그냥 꺼버릴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지금 해서 그 작년 초에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때도 주가가 어려웠었죠. 그리고 이제 패드의 그런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해서 이 정도 지금 24년 이 말 분기까지 성장을 해온 건데 레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옵션까지도 근데 이것들을 왜 발표를 다 한꺼번에 하지 않는가? 그거는 이거를 그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만약에 한다면 수익이 좀 깎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몇 가지를 도입을 하고 내년에 또 이거를 더 도입을 해서 쓰는 돈을 최대한 줄이면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 가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이번 그 어닝에서 25년도 가이던스가 조금 약하게 나온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소파이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더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다 못한 그 투자를 더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면은 당연히 작년이 마이너스였을 거 아니에요? 그럼 마이너스였으면은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투자 부분도 더할 거를 좀 줄여서 하고 이익을 최대한 조금씩 이렇게 남겨서 이제 그러면 25년도 올해가 투자의 최고 그 금액 들어가는 거는 지금 올해가 앞으로도 계속 뭐 26년, 27년도 투자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요번이 아마도 제일 많이 마지막이 아닐까. 그렇다면 요번이 지금 가이던스 그 플러스 되는 부분보다는 더 커질 것인데 그게 수익적으로 그 전환이 되는 25년도에도 적당한 투자를 이제 마무리 단계의 투자들 여러 가지 이제 모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 남았죠.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 아직도 25년도에도 투자를 더 해야 된다.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는데 더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24년도는 수익을 이렇게 겨우겨우 맞춰왔지만 이제부터는 수익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그 과도기 상태에 있는 소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시면은 도움은 되실 것 같고요. 지금 기관들도 최근에 이제 물린 기관들도 있지만 아래로 떨어졌을 때 좀 모은 그 기관들이 보여요. 수치적으로 봐도. 그다음에 옵션 상황도 보면 어닝은 망했지만 지금 바로 이제 어제 그 압도적으로 콜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죠. 물량 자체는 평소보다 조금 많은 상황, 아주 불리시한 게 많을 때보다는 좀 적은데, 어쨌든 최근 분위기에서는 좀 많은 물량이 이렇게 어제 들어왔고,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제일 가까운 16, 17 이렇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다음 주 만기에는 이제 17달러 좀 있고, 중간중간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다음 달이면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없는 달이잖아요. 금리 발표가 없는 달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숫자가 18, 16, 20달러 이렇게 좀 포진해 있는 거. 회원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아이디어나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남기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주식을 그 소파이나 제 주 포지션 살 때는 이제 일반 회원분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지만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공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회원 영상에만 남기는데 어쨌든 소파이는 지금 옵션을 조금 추가해서 현재 보유 중이고 그 다음에 오클로랑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산을 해서 이렇게 두세 배의 수익을 지금 가졌고요. 적은 금액으로 저는 그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공격적인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옵션을 쓰고 있고요. 공매도 포지션을 보면 어닝 때 이렇게 폭락을 했으면 원래는 공매도가 이렇게 쭉 올라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와중에도 청산이 있었어요.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? 그 공매도 그 투자자들이 이 정도 여기에서는 더 그 청산을 해놓는 게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청산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있을 때는 공매도가 살짝 늘었었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청산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지금 10%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번 어닝 때 좀 괜찮은 분위기였으면은 10% 아래로 청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좀 주가가 20달러는 돌파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틀렸고요. 어쨌든 지금 여기서 공매도가 그 청산을 더 크게 할 룸이 그 곧
생길 수도 있겠죠. 그렇다면은 20달러는 그때는 뭐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다른 공매도 보면은 이거 같은 게 오클로거든요. 오클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폭락할 때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저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늘었어요. 근데 지금 여기서 더블 탑을 찍고 이제 확 올라가는 그때 청산이 살짝 나타났어요. 공매도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진 않고, 그게 어떤 이유로 크게 청산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공매도가 이것도 10%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거의 소파이랑 비슷하게 그 공매도 잔량이 있는데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소파이가 청산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오클로가 청산을 해야 될까요? 저는 이게 한 며칠 정도 오클로는 청산이 좀 더 있을 수 있지만,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,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클로가 몇 년 뒤에 이제 그 수익이 날 텐데, 이게 뭐 짧을지 길지 모르겠지만 그 폭락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이럴 때는 그 일말의 그 해칭 같은 거를 요런 주식으로 저는 지금 좀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소파이 지금 뭐 한두 분기 안에 또 좀 큰일이 생기고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, 어쨌든 뭐 장기 투자라면 지금도 뭐 들어가도 나쁘진 않은 주가인데, 당연히 이제 좀 무슨 그 다음 주에 어차피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, 그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소파이는 계속 모아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 모을 만큼의 주식수는 그 전에 다 저점에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옵션으로 조금씩 대응을 할 것이고요. 어쨌든 장기 투자자 여러분은 올해 그 S&P 소파이가 들어가는 그 희망 회로를 돌려가면서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